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태분화의 정리를 할 때 이용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보면 AB 단자의 부하를 갖다 연결할 경우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 단자 AB 사이 저항과 AB 단자 사이 저항의 10분 동안 하는 일회양을 계산하시오. 효율은 90%라 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첫 번째,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하단 AB 사이의 저항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요 놈을 갖다가 이제 기점을 했을 때 그림을 갖다 이렇게 그냥 보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자 오른쪽으로 이제 90도로 이렇게 전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전원을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가운데 집어넣고 요 놈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게 되면 그림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요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림이. 자,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얘를 틀었으니까 여기가 40하고 얘가 20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는 뭐야? 10하고 6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 얘가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원이. 자, 220V가 여기 들어가고. 자, 그리고 요 끝에 여기가 A, B,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AB 양단에서 전원적으로 바라본 저항값을 우리가 RAB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전압은 뭐예요? 단락을 시켜야 되겠죠. 자, 단락을 시켜놓고 보니까 40하고 10은 병렬이고요. 병렬. 그 다음에 20하고 60은 병렬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그건 직렬이죠. 그러면 합성 저항값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이제 RAB는. 자, 따라서 합성 저항값은 뭐예요? 자, 일단 요 놈하고 요거하고 병렬 합곱, 그죠? 40 곱하기 10, 자, 플러스. 여기는 20하고 60이니까, 자, 20하고 60, 20 곱하기 60. 자, 요거 갖다 계산하면은 얘는 얼마 나오냐? 23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AB가, 자, 23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B 단자 사이의 저항에서 10분 동안 한 1의 양을 구하라. 자, 1의 양을 갖다 구하시오. 1의 양. 단위가 킬로줄입니다. 그럼 1의 양을 갖다 구하려면은 뭐예요? 전력 곱하기 사용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I 자승 R에다가 T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부하 저항이란 말이에요. RL이. 부하 저항.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I 자승 R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자, 바로 입력이 되겠죠. 근데 물어본 거는 뭐예요? 출력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한 1의 양이니까 자, 효율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력을 갖다 구하려면 출력은 자, 입력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효율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I 자승 R의 T에다가 계산하면서 뭐까지? 효율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효율까지 곱해주면 요거 합순 뒤에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일단 AB 양단에 요 기점을 했으니까 얘를 태분화의 등가로 바꿨을 때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AB 양단의 전압. 자, 그 다음에 부하로 올라들어가는 전류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지우고, 자, 요거를 갖다 이렇게 지우고요. 태분화의 등가배를 갖다가 여기서 다 한번 그려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자, 바로 VAB라는 전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어야 돼. RAB가 요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A, 자, B가 되겠고, 요 부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하장 RL. 근데 최대 전력을 전송하려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이 뭐예요? 같아야 되겠죠? 자,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23옴이고 요거 23옴.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 전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전압을 갖다고 하려면은 요 A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압 요걸 구해서 전압 차를 갖다 계산하면은 VA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VAB 값을 갖다 구할 때는 자, 뭐예요? VA라는 전압과 VB라는 전압의 차죠, 차. 전압 차니까 절대치를 갖다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VA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체가 지금 220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15에 걸리는 전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VA 값을 갖다 구하면 전체
10 플러스 40에다가 10에 걸리는 거에 220.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V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요 값이 얼마냐면 44가 나왔어요. 44V. 자, 그 다음에 이제 VB 값을 구합니다. 자, VB 값 이쪽이죠? 그러면 60하고 20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60 위에 곱하기 220. 자, 그래서 요 VB 값을 구했더니 여기에 165가 나와요. 165V. 자, 그러면 VAB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165에서 44를 빼주니까 자, 요거는 이제 121V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전압을 갖다 구했어. 그러면 전류치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전류값을 갖다 산출해 주면 얼마가 나오냐?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전류치를 갖다 산출하면 전류는 자, 요거랑 23 플러스 23이죠? 자, 이거분의 전압은 121. 자, 이렇게 해서 전류치를 산출해 주면은 2.63A. 자, 2.63A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기에 에너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I 자승이니까 2.63의 제곱에다가 저항 23에다가 그 다음에 10분 동안에요. 10분 곱하기 60초. 자, 요놈에다가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효율이 90%니까 0.9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얼마 나오냐면 85.91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은 85.91 kJ다. 요게 최종적인 자,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한 그런 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자, 이 정도 이제 푸셨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봅니다. 그림 같은 단상 3로직 회로에 있어서 A, B, C 각선에 흐르는 전류는 각각 몇 암페어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제 보면 생소하실 거예요. 이게 풀지 문제를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열기가 지금 어디 걸려 있냐면은 A하고 B에 걸려 있어요. 전열기가 A, B에 걸려 있어. A, B. 그 다음에 전열기 요 4배 같은은 BC에 걸려 있어요. 자, BC에. 요 1kW짜리는 A하고 C에 걸려 있어. AC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어쨌든 간에 여기 그 6배 같에 흐르는, 전열기 6배 같에 흐르는 전류 치는데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회로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전압은 몇 볼트에 100볼트 걸리죠? 6배 같으니까 전류를 갖다 구하면 여기는 6A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4배 같은 여기 100볼트니까 어쨌든 V분의 P 하면은 4A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AC니까 200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1kW니까 요거는 5A 나오겠죠? 이렇게? 요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 6배 같은 6A 그러고 4배 같은 때는 4A짜리고 1kW짜리는 이제 5A짜리다 일단. 자, 요래 놓고서 이제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 보는 겁니다. 이제. 자, 선을 한번 그어보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선을 한번 그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와서 쭉 돌아서 이렇게 가겠네, 그죠? 요거 하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B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예요. I 쪽으로 돌아 나가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자, 그 다음에 I 여기 또 있죠, 이거. 이것도 쭉 와서 여기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있겠네. 그렇죠?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니까 요 아이언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요거랑 요거랑 합이네. 그러면 요 놈하고 요거의 합이 되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는 6A하고 5A가 같은 방향, 처음에 정한 거 같은 방향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11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풀이 보면은 이제 100분의 600 마이너스 200분의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플러스 해놓고 11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자, 5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보자, 언니. 요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세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W에 걸리는 전류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6A가 처음에 정한 거하고 반대로 가. 그럼 여기 6A 반대로 가니까 일단 마이너스 6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 여기 걸리는 거. 이렇게 노란 거로 표현한 거, 요거. 자, 요거는 이제 400W짜리잖아.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4A짜리예요. 4A짜리.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노란색은 처음에 정한 거와 같은 방향. 그 다음에 노란 거보다 조금 연한 색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 그게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야? 합쳐지는데 처음에 정한 거는 이 방향. 처음에 정한 거하고 반대야. 그러면 요 놈하고 요게 합쳐지는 거죠. 요거. 요 놈하고 요게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네. 그쵸? 4하고 5죠. 자, 요렇게 와서 돌아가는 거하고 보세요. 요렇게 와서 돌아가는 거하고 여기서 와서 요렇게 가는 거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합은합인데 처음에 정한과 반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9A.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I1은 11A고요. I2는 마이너스 2A, I3는 마이너스 9A. 자,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그래서 I1, I2, I3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러나 실전 시험에서는 당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3번. 이것도 굉장히 생터지스 겁니다. 풍력 발전에 나온 건데요. 회전 날개의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용 풍차의 풍속이 16.5일 때 풍력 에너지에서 단위를 킬로와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거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 밀도는 1.225다. 자, 공기 밀도다. 그 다음에 지름이 있다. 자, 풍속이 있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다 봤을 때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원래 운동 에너지. 얘를 갖다 보면 이 단위는 줄이에요, 줄. 자, 줄이니까 요거는 뭐야? 뉴턴 미터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여기서 m은 뭐냐면 질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v가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면 요건데 요 놈을 갖다가 뭘로 바꾸는 거냐면 질량 유속을 적용한 거예요. 질량 유속. 질량 유속은 단위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클한 단위가 나와요. 킬로그램 세클. 킬로그램 퍼 세클하는 단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그쵸? 봐봐요. 시간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미터를 갖다 시간 나눠버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세클이니까. 얘는 뭐가 나오고 그럼 와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질량. 원래 얘는 뭐예요? 이건 질량이잖아. 질량 킬로그램인데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유체에서는 질량 유속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질량 유속으로 바꿨으니까 단위가 줄이 아닌 뭐가 나온다? 킬로와트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제 질량 유속은 밀도에다가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 개념을 우리가 질량 유속이라고 해요. 질량 유속. 로웨이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2분의 2다가 m 대신에 질량 유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 AV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 제곱이죠.
정리해주면은 자 2분의 1에다가 로에 A에 V에 3승 이렇게 된다. 이래 보니까 요거는 단위가 뭐가 나와요? 와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와트,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줄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단위를 갖다 변환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자 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자 2분의 1에다가 로 밀도 들어가죠? 1.225. 다음에 면적이 들어갑니다. 면적. 자 회전 날개 지름이 주어졌으니까 회전 날개 디름. 그러면 요거는 구하는 것은 이제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이제 요거 단면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4분의 파이로 되고 요거로 됩니다. 자 파이에다가 자 2분의 31의 제곱. 자 곱하기 속도 16.5 자 요거에 3승. 자 요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요거 해주면 이제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고값을 갖다가 산출해 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2076.69가 나오네요. 2076.69. 자, 킬로와트.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좀 생소한 그런 유형입니다. 풍력 발전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식을 갖다 외우세요. 자, 2분의 1에 로 A의 V 3승이다. 요 수식을 하나 외워 놓으시면 다음에 나오더라도 문제를 갖다 맞추기가 자,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자, 원래 운동 에너지에서 M은 질량 킬로그램인데 요거를 갖다가 요 에너지 단위를 갖다 맞춰 주기 위해서 질량 유속이라는 것을 적용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 질량 유속은 킬로그램 퍼 세크다. 세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단위가 와트가 됐다. 그래서 질량 유속은 밀도에다가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 질량 유속이다. 이렇게 기계 파트 넘어가면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전기 파트다 보니까 조금 요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봅니다. 수전전압이 22,900, 계역전력 300kW, 3당 단락전류가 7,000A라고 주어졌어요. 단락전류가. 수용가의 수전용 차단기 차단 용량은 몇 MV냐? 차단 용량 갖다 구하려면 일단 누수3 곱하기 차단기 전격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보통 MVA,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차단기 전격인데 수전 전압이 22,900이에요. 22,900일 때 차단 전압은 25.8 kV. 됐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154 kV 때는 170, 3, 4월 때는 362.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그럼 요거다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루트 3에다가 25.8 곱하기 그 다음에 단락전류가 요거 7,000A 그러면 7,000A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요게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 요것도 킬로암페어 놓으면 되는데 킬로암페어가 없으니까 그냥 7,000A가 주어졌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그 값이 312.81 이렇게 나옵니다. 자, 81 MVA.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격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 이상이니까 그 값을 대입을 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문제 5번이에요.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 간선의 설계 시 고려사항을 5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간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발전소에서 부하가 없는 변전소까지 이 선을 우리는 급전선이라고 해요. 급전선이라고 하고, 자, 이 급전선에서 전기를 이렇게 쓰게 된 걸 우리는 이걸 간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간선에서 또 전기를 자 우리가 분기해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용과 쪽으로 우리는 이걸 분기선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배전선로에서 간선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배전용 변압기에서 부하까지 자 부하에 있는 자 분전함까지 가는 선 이걸 우리는 간선이라고 많이 하죠. 그럼 그 간선을 설계할 때 자 어떤 걸 고려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의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간선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발주처. 발주처와의 어떤 협의 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 건축 설계자와의 어떤 협의 사항이 있고요. 세 번째, 기계적인 어떤 기계 분야에 대한 어떤 설계자와 어떤 협의 사항이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에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전기 방식과 배전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지식으로 뻗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평행하게 갈 것이냐 등등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걸 자 전기 방식에 대한 설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배전 방식이다라는 얘기는 단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줄 것인지 삼상으로 공급을 해줄 것인지 단상으로 가게 되면 단상 2선식이냐 단상 3선식이냐 삼상이면 삼상 3선이냐 삼상 4선으로 갈 것이냐 자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장래에 대한 어떤 증축에 대한 계획에 대한 유무가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왜? 변압기 용량을 선정을 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뭐가 달라지니까 그 간선의 전선의 굵기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증설 계획이 있냐. 그 다음 세 번째, 부하의 사용 상태나 어떤 수용률 역률 또는 효율 등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발주처와의 어떤 협의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건축 설계자 분야와 어떤 협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간선 경로에 대한 위치와 공간이에요. 간선에 대한 어떤 위치와 공간이고 수평 수직 간선의 경로상의 관통부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전공부 및 유지보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분야에 대한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설비 동력의 전기 방식, 전격 용량, 운전 시간, 효율, 역률 및 기동 방식 등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전기 간선이 설비 배관 및 덕트와 함께 시설되는 경우 상호 간선 및 전공구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동력 제어 방식, 제어반 위치, 공정별 시공 범위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더라 이거야.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간선의 설계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해설 부분에 나와 있는 자, 발주처와의 협의사와 건축 설계자와의 협의사와 기계 어떤 설계자와의 협의사항 등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본 다음에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 5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자, 6번 문제 봅니다. 그림같이 3상 4선직 배전선로에 역률 100%인 부하 자 1-N 1-N이 있어요. 그 다음에 2-N, 3-N인 각상과 중성선 간에 연결되어 있다. 1, 2, 3상에 흐르는 전류가 220에 170에 190 그러면 불평이 걸렸다는 얘기네요. 이때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의 절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래 이제 평형 상태 때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제로죠. 그래서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 IA, IB 플러스 IC인데 평형일 때는 0이다. 근데 얘는 이제 평형 상태가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1-N 부하, 그 다음에 2-N, 3-N 요 부하에 흐르는 전류. 자, 이 전류 값에 요거 보면 기본적으로 무슨 결선이에요? Y결선이잖아. 그렇죠? Y결선. 중성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 기준점 잡아놨을 때 자, 1번이 지금 얼마예요? 220이다. 그럼 위상을 따지면 0도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얼마입니까? 2번. 172A인데, 172A인데, 자, 1번에 비해서 위상이 몇 도가 뒤져야 됩니까? 자, 110도의 위상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요 기준치에 비해서 120도가 위상이 앞서게 되죠. 그러면 190에다가 위상은 플러스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잖아요. 세 가지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더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서 플러스 120에 관련된 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0에 관련된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자 2분의 루트 3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갖다가 다 더해주니까 자 그게 얼마 나오냐면은 39 플러스 자 39 플러스 j의 15.58 나와요. 15.58. 그럼 절대값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루트에다가 제곱 해주면 되는 거죠. 39제곱 플러스 15.58에 제곱해서 자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럼 얼마 나오냐? 42A가 이렇게 나오죠. 42A. 그러니까 계산기 눌러가면서 요걸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요거 극성식을 입력해서 계산 딱 누르면 자 요거 나올 테고 그죠? 그럼을 갖다 또 절대치를 갖다 계산하면 답이 나올 테고 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자 바로 이런 위상관계다. 그거만 신경을 쓰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로 이론 그거를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자, 문제 7번입니다. 부하 변동에 따른 진상경 콘덴서를 제어함으로써 항상 높은 역류를 유지하며 우리 진상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역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진상 콘덴서가 되겠죠. 그래서 역류를 유지하며 전기 설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양만큼의 콘덴서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어 방식이 필요하다. 자, 제어에 이용되는 요소에 따른 자동 제어 방식의 종류를 자, 4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콘덴서 자동 제어 방식에 대한 종류가 우리 교재 이제 해설 부분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전압에 의한 제어를 해야 되고요. 역률에 의한 제어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류에 의한 제어, 시간에 의한 제어.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건 단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못 쓰겠지만 지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는 이 4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재 해설 부분에 잘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좀 이제 복잡하고 이제 풀이 과정도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하고 이제 풀이 과정을 좀 잘 따라오셔야지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음법 이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154 100 메가볼트 암페어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문제 표시를 했죠. 즉 값들이 나온 걸 다 보시면 이렇게 퍼센트 값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퍼센트 값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전원측 예, 마찬가지로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음법이 아니라 이제 퍼센트법으로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법을 가지고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중간 계산하는 과정들은 다 PU법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왜냐면 계산할 때에는 PU법이 훨씬 더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누어서 얘를 PU로 변환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게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이제 구하는 문제죠. 각 이제 구간별로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이제 구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별로 1, 3 또 혹은 1, 2, 2, 3 그 구간별로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이제 구하는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퍼센트 값으로는 퍼센트 값보다는 PU 값으로 변환했을 때의 계산이 조금 더 용이하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을 한번 PU로 변경해서 변환을 해서
이제 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PU로 이제 단위 변환을 할 거고요. 하는 방법은 단순하죠. 이 퍼센트 값을 이제 100으로 나누어서 어,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보면 요 100분의 440%가 되는 거니까 얘는 0.4 PU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머지도 다 동일해요. 11%는 0.11 PU로, 그렇죠? 그리고 4%는 0.04 PU, 3.2%는 0.032 PU로, 7.8%는 0.078 PU로 이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고 봤더니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델타에 대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델타와 또 이제 직렬로 0.45옴과 0.045옴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고 요거를 이제 y-결선으로 좀 변환을 한 다음에 전체 회로에 대한 값을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력이나 회로 시간에 공부를 하셨겠지만 델타를 y로 변환하는 방법의 공식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얘를 만약에 Z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1, 2, 3 이제 문제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면 요거는 Z1,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Z1,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Z1은 어떻게 구해요? 모든 임피던스 값을 더하고 그렇죠? 1, 2, 2, 3, 3, 1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Z1이면 Z1 양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에, 곱해서 분모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Z1, 2 곱하기 Z1, 3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변환했던 그림으로 다시 와서 얘를 Z1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제 뭐 Z 1, 2 Z1,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Z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품질식을 썼죠. 모든 임피던스 델타의 모든 변의 임피던스를 다 더하면 0.11 플러스 0.078에 플러스 0.032가 될 거고요. 분모는 그 양쪽에 있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임피던스 양쪽에 있는 걸 곱해서 분자를 올린다라고 했으니까는 0.11 곱하기 0.032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Z1이 될 거죠. 그래서 걔를 계산기로 누르면 걔가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0.016 PU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하게 되면 Z2는 0.039가 되고 Z3는 0.01135가 되어서 걔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등가에 변환을 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로 있었던 이제 회로를 이제 y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가 얼마나 될지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점까지의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제 위에서 나왔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을 이제 아래 그림처럼, 그렇죠? 아래 그림처럼 바꿔도 무방하죠. 동일한 그림이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뭐 회로 시간에도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직병렬로 연결된 합성저항 이렇게 직병렬로 연결된 합성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전체 합성저항 값은 R1 플러스 R2 분의 R1 곱하기 R2 플러스 R3. 뭐좀 필기 공부하신 지 조금 시간이 됐을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 우리가 R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R2라고 할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R3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0.4
플러스 0.016 플러스, 그죠? 그리고 반대쪽 0.04 플러스 0.039 분의, 그죠? 이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0.4 플러스 0.016 곱하기, 그죠? 반대쪽 0.04 플러스 0.039를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렬로 연결된 R3 0.01135를 이걸 이제 넣으면 고장점까지의 전체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고요. 걔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0.07774PU가 됩니다. 그러면 고장점까지의 전체 임피던스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단락 고장 시 흐르는 전체 고장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고장이 났으니까 여기까지 전체 흐르는 고장 전류 값은 어떻게 될까요? 걔는 어떻게 구하냐면 책에 있는 풀이처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PU 값이죠. 지금 이제 PU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고요. 우리가 PU법에서는 전압을 1로 놓고 1PU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임피던스 좀 전에 구했었죠. 0.07774분의 1을 하면 그러면 전체 고장 전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12.8634PU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단락 고장 시 흐르는 전체 고장 전류까지 이제 계산을 했어요. 요거 이제 또 써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쓸게요. 다음 풀이에서도 얘를 좀 써먹어야 돼서, 우리가 전체 단락점까지 흐르는 단락 전류는 12.8634 PU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모선별 전압입니다. 우리가 여기 1번, 2번 여기 이제 고장점을 3번이라고 했을 경우에 요 얘를 이제 V1이라고 하고 얘를 V2라고 하고 얘를 이제 V3라고 하면 단락점에서에 대한 전압은 0이죠. 그렇죠? 단락점에 대한 전압은 0이고, 그럼 이제 V1하고 V2에 대한 전압이 얼마인지를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V1과 V2에 대한 값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요 V1,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의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0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I0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구했듯이 요 단락점까지 흐르는 전류는 IS라고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이 V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V1이라고 하는 전압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에 대한 전압 강화 플러스 여기에서에 대한 전압 강화를 합하면 V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기준 0이잖아요. 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대한 기준 전위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1번까지의 전압에 대한 값이 이제 V1에 대한 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식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죠. I0와 임피던스 1을 더한 값하고 IS의 임피던스 3번에 대한 값을 곱한 요 값이 이제 V1에 대한 전압이다. 그래서 이 V1에 대한 이제 모선별 전압을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 요 부분은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요거는 12.863이고 임피던스 값도 나왔죠. 요거는 이제 됐어요. 요거는 된 값이에요. 요거는 뭐 식으로 굳이 쓰자면 요 부분은 12.863 곱하기 0.01135가 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I0를 어떻게 구할까요? I1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왜냐면 이제 요 임피던스 1도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게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얘도 주어졌어요. 얘가 얼마냐면
0.016이죠.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i 동그라미 1번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좀 전 앞에서 요 그림을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렸었죠. 이렇게 등가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 0이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쪽을 R1이라고 하고 이쪽을 R2라고 하고요. 그때의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I1이라고 하고 여기를 I2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전전류 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류 분배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I1을 구하고 싶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1을 구하고 싶으면 I1은 R1 플러스 R2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에 있는 저항값이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반대쪽 회로의 저항값을 분자로 올리고 전체 전류 이렇게 하면 우리가 I1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 동그라미 1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0.016 플러스 0.039 분의 구하고 싶은 건 이쪽이니까 저항은 얘를 올리는 거죠. 0.039 곱하기 전체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12.8634 그래서 요게 I1 제로에 대한 값이 되니까 얘를 이 계산한 값을 해서 세모가 나오면 이 세모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해서 나온 계산값이 이제 저희 측에 있는 풀이처럼 된 값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요 부분이 I 동그라미 1번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게 임피던스 1 그리고 요게 단락전류 요 부분이 임피던스 3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계산을 해보면 V1에 대한 전압은 0.1789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선, 2번 모선, 지금 1번을 구한 거고요. 2번 모선에 대한 값도 동일을 계산 방법도 동일하고 식은 나와 있으니까는 분류만 조금 해보면 요거는 I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부분이죠. I 동그라미 2번에 대한 거고 그리고 0.139는 임피던스 2에 대한 값이고 그리고 여기는 똑같아요. 요 부분은 요 부분하고 똑같죠. I S 곱하기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0.5676이 되고요. 그래서 1번 모선에 대한 전압이 0.1789, 2번 모선에 대한 게 0.5676, 그리고 3번 모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락점에 대한 전압이니까는 0.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위에 등가비로 위에 있던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랑 방금 전에 얘랑 얘를 구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단락점에 대한 전압이니까는 0으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문제에서 다 주어진 값들이죠. 전원측 임피던스 그리고 이제 델타 결선에 대한 이제 임피던스 값들은 이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값들입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무엇만 이제 알면 되냐? 지금 이제 가로 1번 문제가 뭐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가로 1번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1, 3에 대한 전력 손실, 그렇죠? 1, 3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전력이 얼마냐? 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IS13 고정 전류죠. 요 0.032에 흐르는 요 고정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임피던스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식을 쓰면 IS13의 제곱에 여기 3번 임피던스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요 임피던스 값은 0.032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만 구하면 되냐면 얘만 구하면 되죠.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사이 13 간의 전압은 어떻게 돼요? V1 V3가 되겠죠. 그 전위차니까는. 걔를 요 사이에 있는 임피던스는 0.03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대한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아까 계산을 해봤지만 0.1789 V1은 V3는 단락점이니까는 0 나누기 0.032를 하면 이게 어떤 값이 되냐면 13에 대한 전류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5.5906 PU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PS13에 대한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류값이 나왔으니까는 5.5906의 제곱 곱하기 0.032가 되는데, 그쵸? 이걸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1.0002PU가 나오게 되고요. 얘는 단위가 PU니까, 그쵸? PU니까 실제 값은 여기다가 기준값을 곱해야 되겠죠. 기준을 곱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기준 용량이 얼마다라고 했었냐면 100메가볼트 암페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S13에 대한 값은 1.0002 곱하기 100을 해서 100.02 메가볼트 암페어가 답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괄호 1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럼 괄호 2번은 다 똑같아요 이제. 괄호 2번 문제는 PS 13에 대한 문제인데 23에 대한 문제인데 23에 대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아이자스의 임피던스를 해서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보다시피 이제 요거 이제 아까 요거 하나 했는데 나머지도 다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여기 음, 풀이에 남아 있는 거대로 이제 해볼 거예요. 그러면 복잡하니까 지우고 여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I23이죠. 요거 요거 나와 있으니까 요것을 구해서 제곱해가지고 요 임피던스 값이랑 곱하면 이제 전력에 대한 값이 나오니까 손실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아요. 있지만 한번 써보면 여기는 V2하고 V3에 대한 거죠. 그래서 V2 마이너스 V3에다가 0.078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V2와 V3의 마이너스에서 0.23 요 사이에 있는 임피던스가 하면 요 전류값이 나오고, 그러면 7.2769 제곱에 0.078을 하면 4.134 PU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기준은 100메가 기준이니까는 4.13에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값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요거를 구하고 이걸 곱하면, 그러면 이제 PS1,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IS12에 대한 값은 요 사이에 대한 전압 V1-V2죠. 사용점을 제거하고 요거 하고 요 사이에 대한 저항값.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반향에 대한 거니까는 마이너스는 고려할 필요는 없고 크기만, 그래서 3.5336만 대입을 해서 그 사이에 대한 임피던스 값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PS1, 2는 1.375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것도 이 기준값이죠. 그러면 이제 137.35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이제 3번까지는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이제 5번까지, 여기에는 이제 단락 전류에 대한 값을, 고정 전류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방금 이제 앞에서 했듯이 우리가 각 13, 23, 1, 2에 대한 PU 값은 이미 다 구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무엇만 더 곱하면 되냐면 기준값만 곱하면 되는데, 예,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 전격 전압이 기준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준값도 전격값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격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용량을 루트 3의 전압,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메가 기준이고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리고 루트 3의 기준이 얼마라고 했냐면 154kg라고 했어요. 곱하기 10의 3승. 조금 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랑 요거 3승 날라가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루트 3의 154의 100의 10의 3승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 곱하고 여기에다가 얘 곱하고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그러면 이제 전류에 대한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풀이에 이제 나오는 풀이에서처럼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PU 값이고, 거기에다가 정격 전류 값을 곱해서 실제 전류 값을 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동일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로 한번 쭉 처음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렇죠? 고장 전력과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PU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델타를 Y결선으로 바꾸어서 회로를 해석한 다음에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셨고요.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에 의한 전체 단락 전류를 구하셨고요. 그리고 이 전체 단락 전류를 이용해서 각 회로당 회로에 흐르는 전압, 그리고 각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서 고장 전력을 구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한 거고,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쭉 따라가면 정신이 없으니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전압이 33,000이고요. 주파수 60, 선로 길이가 7km, 1회선에 3상 지중 송전 선로가 있다. 이때 3상 모바 충전 전류 및 충전 용량을 구하시오. 단 케이블 심선 1선당의 정전량은 0.4 이렇게 자,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케이블이 몇 개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케이블이 3개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케이블이 3개가.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고, 자, 여기 하나가 있다. 그렇죠?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지.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자, 대지하고 연결. 그죠? 요놈도 마찬가지로 대지랑 연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지랑 연결.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선을 따지게 된다면 변압기 결선에 관계없이 얘는 뭐예요? Y 결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자,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C. 얘도 C. 얘도 C.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자, 바로 충전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평형 상태라면 자,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어요? 뉴트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흐른 대지에 흐르는 전류는 얘를 갖다가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평형 상태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온 건 뭐예요? 자, 여기서 물어오는 충전 전류는 일선당을 물어온 거다. 요걸 갖다 물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압은 뭐가 걸려요? 여기는 이제 선간 전압이 걸리는 거죠. 선간 전압이지만 자, 요놈하고 요거 사이는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 바로 대지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2라는 상전압이 걸리게 된다. 자, 그렇게 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에는 이렇게 선간 전압이 걸리지만 자, 이런 이제 도체와 자, 대지 사이에는 상전압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IC, 충전 전류는 기본식 어떻게 됩니까? IC는. 자, IC는 뭐예요? XC분의 2니까 오메가 C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메가 C에다가 2는 루트 3분의 V.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전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입하면 오메가는 2파이 F. 자, 2파이에다 F 60. 자, C값이에요. C값은 지금 7kg인데, 킬로미터당 0.4 마이크로 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자, 곱하기, 자, 몇 킬로예요? 7kg. 그쵸? 자, 요런 루트 3분의 전압은 33,000. 자, 그래서 요 전류를 갖다 계산했더니 충전 전류는 얼마가 나오느냐를 보니까 자, 20.11A가 나왔어요. 네, 충전 전류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용량입니다. 자, 충전 용량 구하려면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거 이런 게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자, 요게 충전 용량이 되겠죠? QC는. 그래서 3 곱하기 2의 IC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3에다가 2에다가 IC는 여기 있네. 오메가 C니까 자, 요거를 갖다 정리해 주면은 자, 뭐가 나오겠어요? 쭉 정리해 주면 자, 3 오메가 C 2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의 오메가 C에다가 2 대신에 선간전압이 주어졌으니까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그럼 얘하고 얘 주어지니까 자, 오메가 C V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자, 2파이, 그다음 F60. 자, C는 0.4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에다가 7kg 곱하기 전압은 33,000. 자, 요거의 제곱. 그쵸? KB에 모았으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삼성.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충전 용량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자, 그 값이 1149.52 이렇게 나오네요. 1149.52. 1149.52 kV다. 자,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바로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루트3V IC하고 요거하고 내용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니까. 자, 이 9번 문제는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이제 반드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어느 변전소에서 그림과 같은 일부하 곡선을 가진 세 개 부하 A, B, C의 수용가가 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A, B, C 수용가, A, B, C 수용가가 있는 거죠. 자, 이때 A, B, C의 역률은 각각 100%, 80%, 60%. 자, A, B, C 수용가에 지금 뭐가요? 그렇죠? 역률이 각각 다 틀립니다. 자, 이때 자,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자, A는요. 저희가 자, 이 도면이 A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이게 지금 A입니다. 이게 A예요. 맞죠? 그다음에 자, C는요. 자, 요 보합곡선이 돼요. 요 보합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 이걸 가지고 자,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각대역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 요 부분이 되겠죠. 자, 3시까지는 자, 여기는 4, 5, 여기는 2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시에서 자 6시 사이. 그럼 여기는 2. 자, 여기는 5. 자, 여기는 6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겠죠. 13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 5, 6. 여기는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5,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18이 될 겁니다. 이 사이가. 그 다음에 여기는요. 4, 7, 9.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겠죠. 자,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되겠죠. 그럼 이 시간이 가장 크더라 이게요. 언제요?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래서 10시에서 12시 사이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은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 A 부하가 얼마예요? 네, 잠깐 보시게 되면 A가 지금 9, 그 다음에 B 수용가가 7, 그 다음에 C 수용가가 4가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가 돼서 20 곱하기 10의 3승의 킬로와트가 가장 큰 합성 최대 전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등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부등률. 자, 부등률. 그러면 부등률이란 어떻게 구합니까? 부등률 어떻게 구해요? 합성 자, 최대 전력을 자, 보니까 각 개별 수용가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럼 각 개별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의 비다. 그러면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됐어요? 20이 됐어요. 2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A 수용가의 자, 최대 수용은 9예요. 9. 자, 최대 보안은 9가 될 것이고 B 수용가는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수용가는 자, 이게 4, 5, 6, 6이 될 거예요.
자,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요? 1.1 정도가 된다더라. 그래서 부등률은 1.1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어차피 생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등률은 1.1이다. 그럼 부등률이 1.1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각각의 개별 수용과 지금 부등률의 의미는 최대 전력을 발생하는 시간 대역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1.1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시에 최대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지. 동시간대.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종합 부하율. 그럼 종합 부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자, 3번에 종합 부하율이야. 자, 종합 부하율은 어느 일정 기간에 대한 최대 전력을 자, 뭘로? 평균 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용 전력량을 자, 시간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A 수용가부터 이제 해볼까요? A 수용가. 자, A 수용가의 사용 전력량은 자, 4 곱하기 자,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 되겠죠. 3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자, 6 곱하기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5시예요. 자, 5시간 플러스 자, 여기 9 곱하기 4시간이 되겠죠. 9 곱하기 4시간 자, 플러스 자, 5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시간이 되겠죠. 자, 곱하기 10시간 자, 플러스 4 곱하기 2시간 자, 곱하기 얼마예요? 24분의 1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의 자, 평균 전력이 나올 거예요. 평균 전력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수용가는 자, 5 곱하기 사용 전력량을 구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시간이죠. 자, 10시간. 자, 플러스 자, 7 곱하기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시간이 되겠죠. 곱하기 12시간. 플러스 6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4분의 1. 그러면 여기도 얼마의 전력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C 수용가죠. C 수용가도 보니까 2 곱하기 사용 전력량이 얼마예요? 6시간이에요. 자, 6시간 플러스 자, 4 곱하기 여기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시간이 되겠죠. 자, 7시간 플러스 자, 그 다음에 6 곱하기 자,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시간이 될 거예요. 자, 플러스 1 곱하기 자, 4시간이 되겠죠. 자, 그걸 24분의 1로 나눠보면 얼마의 킬로와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얼마예요? 5.67 곱하기 10의 3승이고 자, 여기는 6.08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자, 여기는 3.58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종합 부하율은 자, 최대 전력은 2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요. 5.67 플러스 6.08 플러스 3.58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분율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자, 종합 부하율은 76.6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최대 부하 시의 자, 역률이에요. 최대 부하 시의 자, 역률. 그럼 역률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역률? 자, 역률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역률 코사인 세타란
자, 전압과 전류 이상차를 코사인 세타로 표현할까? 그래서 우리는 자,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을 유효로 나눈 백분일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최대 부하치니까 자, A 부하일 때 유효 전력은 최대가 얼마예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자, 9000 킬로와트가 될 것이고 B 수용관은 자, B 수용관은 얼마가 돼요? 7000이 되겠죠. 자, 7000 킬로와트가 될 것이며 자, C 수용관은 자, C 수용관은 자, 얼마가 돼요? 4000이 되겠죠. 4000 킬로와트가 된다더라. 그러면 이게 유효 전력이니까 자, 그 유효 전력의 합은 얼마가 된다 했어요? 자, 2000 킬로와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2만 킬로와트가 되겠죠. 2만 킬로와트가. 자, 그 다음에 무효는요. 무효 전력을 우리가 유효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유효고 이게 무효고 이게 세타고 이게 P상이라면 자, 우리는 탄젠트 세타는 P분의 PR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효 PR은 유효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역률이 각각 A, B, C의 역률이 각각 180, 60이니까 그러면 자, 무효분은요. 9000 곱하기 자, 1분의 제로가 돼요. 0kB가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자, 7000 곱하기 0.8에 대한 0.6이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얼마가 되겠지? kB가 돼요. 자, 그다음 여기는 자, 4000 곱하기 0.6에 대한 0.8이 됩니다.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돼요. 자, 그 합을 구해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자, 1583.33kB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역률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2만이 될 것이고 2만의 자승 플러스 자, 1583.33의 제곱에 제곱근에 곱하기 100분의 값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니까 얼마나 나와요? 역률이 88.39%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0번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때문에 그러죠. 10번은 4번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역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가스절연 변전소의 특징을 5가지만 쓰시오라고 했어요. 요즘에 가스절연 우리가 갭해서 많이 쓰죠. 변전소. 그 가스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SF6 가스. 그래서 우리 그 SF6 가스는 절연 성능이 우수한 불에 타지 않는 기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소호 능력은 공기의 100배 정도가 되고, 절연 내력은 공기의 2, 3배 정도가 적고, 무독, 무색, 무치. 자, 가스로서 유독성인 가스를 내포하지 않는 가스가 들어가 있는 변전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요? 축소형 변전소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GIS란 종래의 대기 절연 방식을 대신해서 SF6 가스, 자, 육불화 유황가스를 사용한 자, 변전소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가스 절연 변전소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특징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컴팩트화 시킬 수 있겠죠. 소형화 시킬 수 있고, 충전부가 완전히 밀폐가 돼서 자, 안정성이 높고요. 소음이 적고 환경의 조화를 기할 수 있고, 왜? 거기에는 뭐 절연유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대기 중에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요. 공장 조립이 가능하여 설치 공사 기간이 단축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소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안정성이 높다는 거, 환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공사 기간을 우리가 짧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말만 덧붙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스전환 변전소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SF6 가스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계전교회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논리식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ABC는 입력, X는 출력이다. 논리식 X는 A 플러스 B, C 바다. 이거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 논리식을 논리회로 나타나시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A란 놈 해서 쭉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란 놈하고 자, C하고 바가 되죠. 자, AND하고요. 요 놈하고는 이렇게 합쳐서 OR로 자, 표현해서 X. 요게 이제 기본 에러가 되는 거예요. 1번.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C 바.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로 표현된 것을 이입력 낸드 게이트만을 최소로 사용해서 자, 그래. 낸드 게이트만 쓰란 얘기입니다. 낸드 게이트만. 요거. 그러니까 이 낸드 게이트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등가가 되는 게 뭐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얘랑 등가가 되는 회로가 요 회로가 되는 거죠. 요 회로. 요게 바로 이렇게 자,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자, 요게 등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 요걸로 바꿔버리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일단.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A란 놈하고 동그라미 되고 이 바꾸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자, B하고 C 바 위에서 이렇게 일단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요런 형태. 그러면 요 값을 갖다 이제 여기로 당겨 놓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당겨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된 여기서 자, 얘를 당깁니다. 자, 지워 당겨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나트로. 네, 바뀌고 자, 요 값을 당겨서 자, 요걸 당겨서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게 난드 게이트 됐고요. 요것도 난드 게이트 됐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난만 이입력 낸드 게이트 바꾸면 요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자, A란 놈하고요. 이렇게 이입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낸드 게이트로. 자, 요 가고 그 다음에 자, B 가고 자, C도 이렇게 해서 자, 이입력 낸드 게이트 바꿔주고요. 요게 낸드 게이트 됐죠? 그 다음에 낸드 게이트죠? X. 자,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요게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입력 노호 게이트만 해주요. 자, 이입력 노호 게이트. 요거는 더 쉬워요. 자, 이입력 노호 게이트는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얘랑 등가가 되는 게 바로 뭐냐? 요거죠. 이렇게 되는 게 등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서 이제 보면 이제 금방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대신에 요거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살짝 지우고요. 이거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낫은 이제 긍정이니까 낫을 갖다 없애버리면 되고 요거 노어 게이트 됐고 요거는 이제 이입력을 바꿔주면 되고 자, 요거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낫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다시
낫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낫은 이제 뭐라고 했죠? 긍정이 되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주느냐를 보니까 자, A라는 놈을 쭉 빼고요. 그 다음 요걸 이렇게 해서 앞쪽에 이입력으로 자, 짧게 그렸어요. 개고 요거는 이제 이입력으로 이렇게 자, 노 게이트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력 X. 그 다음 요거 자, B. 자, 이입력 노 게이트. 그쵸? 자, 노 게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 게이트에서 올라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C는 그대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바로 세 번째 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많이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전제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자, 바로 요거죠. 요거 자, 얘랑 등가가 자, 요거다. 그 다음에 요거랑 등가는 바로 요 놈이다. 요게 제일 핵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자, 나트랑 똑같은 거. 자, 이입력 댄드. 그 다음에 이입력 노아. 자, 이거하고 똑같다. 자, 이런 것들만 알면 자, 이거는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문제를 자,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어렵지 않게 정리가 가능한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2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과 같은 동작이 되도록 감시반 회로 배선 난자에 알맞은 제어의 배선 난자의 번호를 표에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건 차단기를 투입하면 GL1과 GL2가 점등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GL1과 GL2는 이제 뭐냐면은 전원 감시등이죠. 전원 감시등.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쓰면 전동기 정지 표시등. 일단 선택 스위치를 L, 그러니까 여기 레프트 위치에요. 자, 거기다 놓고 PB2를 놓으면 전자압축기에 의해서 전동 유전하고 아래로 L2는 점등이래요. 그 다음에 GL1과 GL2는 소등이 된다. 그래서 아래로 L2는 이제 운전 표시등이 되겠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운전 표시등. 이렇게. 그 다음에 자, PBN을 누르면 전동기는 정지하고 RL1과 RL2는 소등, GL1과 GL2는 점등이 된다. 그럼 여기는 자, PBO는 이제 뭐예요? 정지 버튼이 되죠. 정지 버튼. 그 다음에 요 PB2는 운전 버튼. 그죠? 자, 선택 스위치를 R, 라이트가 되겠죠? 오른쪽에 놓고 자, PB3을 눌렀다. 자, PB3은 그러면 운전 버튼이 되겠네요. MC의 전등 운전되고 RL1, R2는 점등 마찬가지로 GL1과 GL2는 소등이 된다. 이렇게. 자, 운전 중 PB4를 누르면 자, PB4는 그러면 정지 버튼이네. RL1, R2는 소등되고 GL1과 GL2는 점등이 된다. 운전 중 과거에 이어 EOCR이 작동되면 EOCR은 이제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죠. 자, 이게 작동이 되면 전동기는 정지하고 모든 앰프는 소등되며 EOCR 리셋하면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시퀀스도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려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요 아래쪽은 이제 쉽게 해서 현장이고 여기는 이제 감시반 즉 수신기예요.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전동기를 온오프 시킬 수도 있고 현장에서도 온오프 시킬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갖다 같이 놓지 말고 하나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밑에 것만 놓자. 아래쪽만.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치고 자, 요렇게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쭉 와서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유지가 된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자, 그럼 이렇게 연결했어요. 정지 버튼이죠? 자, 요거 누르면 MC 여자 되고 자기유지. 자, 자기유지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점등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자, 요거는 이제 정지 버튼이니까 MC 비접점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는 소등. 그쵸? 요 회로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권 살 때 나왔던 전동기 직입기도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멀리 떨어진 감시반 수신기에서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수신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스위치에 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쪽에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얘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선을 갖다 이어라 이런 이제 개념이니까 자, 우선은 이 램프에 관련된 부분. 자, 여기 지혜론과 요 지혜론은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얘도 정지, 얘도 정지니까. 자, 그러면 단순하게 요렇게 와서 요거는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죠? 선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자, 바로 지혜론에 해당이 되는 그 라인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RL이란 말이에요. 요 밑에. 그죠? RL이 여기 연결했잖아. 그러면 쭉 가가지고, 요 놈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놈이. RL하고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연결이 또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해,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그죠? 이 부분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위치에 관련된 요 놈은 건너뛰어 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와야 돼? 요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스위치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자, 스위치 관련된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 놈은 여기 가서 요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바로 여기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쭉 와서 요렇게 연결을 잡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 있죠? 자, 얘는 정지 버튼이고 여기가 정지 버튼이잖아. 그러면 정지하고 연결된 거, 자, 이렇게 연결하고 쭉 와서 정지하고 이쪽하고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갖다가 자, 구성을 또 해놓으면 정지 버튼을 또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정지에 관련된 것이 어디냐? 자, 바로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연결해 쪽이 이렇게 해서 자, 1번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이게 또 조작이 가능한 자, 그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쭉 회로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놓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쭉 여기 회로 통해 가지고 요 버튼 통해서 그렇죠? 여기 통해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요 라인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그널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여기다 추가로 넣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선만 연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다 해보면 일단 요 A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5번으로 가야 돼요. A는 5번으로. 그 다음에 자, B는 4번으로 가면 돼요. 자, B는 4번. 그 다음에 자, C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2번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요 3번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E, 얘는 1번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쓰라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해석할 때 위에 거 떼고 밑에 거만 보고 이제 보시면 얘는 갖다 뭐예요? 이렇게 레프트 왼쪽에 놨을 때 이 현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뭐 직입기동이다. 고놈을 갖다 이제 저 멀리 떨어진 감시반, 보통 우리가 수신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신반에서 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거 선 따라가서 하시면 금방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합니다. 권수 30인, 권수비가 30이라고 했어요. 단단몇기 1차에 6.6kV를 가할 때 다음 강문에 답하시오. 변압기 손실은 무시한다. 자, 첫 번째 2차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왔네요. 그러면 이제 변압기 권선비 따지게 되면 V2분의 V1이죠. 자, 1차 전압이 있으니까 자, 지금 물은 2차 전압 나왔어. 그러면 V2는 A분의 자, V1이니까 A 값이 30, V1은 6.6kV. 그럼 6,600이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자, 220V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압은 220V 나옵니다. 자, 두 번째 2차에 50kHz 뒤진역률 80% 부하를 걸었을 때 2차 및 1차 전류 구하라. 자, 그럼 2차가 있으니까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V2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2차에 50kHz 걸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V2는 220이잖아요. 자, 220에다가 역률 80%, 그 다음에 얘가 50kW. 자, 10의 3설. 그러면은 일단은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은, 보자. 자, 284.09 나왔어요. 자, 284.09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1차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1차 전류는 우리 이제 건수비에 넣으면 되죠? I1분의 I2잖아요. 그러면 자, 1차 전류 I1은 자, 바로 A분의 I2죠? 그러면 30분의 284.09 284.09 자, 이렇게 해서 I1 값을 산출하면 9.47A. 자, 그래서 2번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1차 입력 구하랍니다. 입력은 뭐예요? 자, P1은 뭐 V1, I1이겠지. 자, V1은 얼마? 6,600. 그 다음에 I1은 9.47.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면 돼요. 그러면 1차 입력은 얼마가 되냐면은 62.5 kVA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1차 입력을 산출할 수 있겠죠. 물론 2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2차는 220에다가 284.09 곱해버리면 자, 2차 거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그런 유형이니까 자,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15번 봅니다. 평형 3상 외로의 변류비 100대 5인 변류기 2개를 그림과 접속했을 때 전류계 4A 전류가 흘렀다. 1차 전류의 크기는 요거는 이제 가동 접속이니까 요로 가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 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 전류의 크기는 자, 어떻게 해요?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자, CTB를 곱한 것 같다. 자, 기억나시죠? 바로 풀면 되죠. 전류계 지시값은 얼마냐면 4만배예요. 자, 이런 곱하기 CTB는 5분의 100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은 60A가 나오죠. 자,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이렇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자, 16번이에요. 자, 역률 개선용 콘덴서 회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를 하였다. 자, 제3고주파가 존재할 때를 고려한다면 리액터 용량은 그 콘덴서 용량의 자, 몇 %인지 표기하시오라고 했어요. 단 주파수 변동을 고려하여 콘덴서 용량의 2%의 여유를 추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서 직렬 리액터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게 역률 개선용 콘덴서잖아요. 곡선들을 그려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시리즈 리액터, 직렬 리액터고 얘가 방전
코일이 되죠. 여기가 스태틱 콘덴서, 역류 개선용 콘덴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렬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요? 고조파를 제거시킬 수 있는 역할로서 쓰는 게 직렬 리액터이고, 자, DC,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에 축적된 어떤 잔류 전하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로서 쓰더라. SC, 역률용 콘덴서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역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 델타 결선으로서 연결한다는 얘기죠. 왜? 델타가 Y에 비해서 몇 배만큼, 3배만큼 많은 전력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델타 결선을 하는 거죠. 이때 직렬 리액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필기 공부하셨을 때는 제5 고조파를 제거한다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그 고조파에 의한 파형을 왜곡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조건을 따라가요? 직렬 공진 조건을 따라가죠. 그래서 자, 이 직렬 리액터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값과 같다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직렬 공진이었으니까. 그러면 3고조파니까 오메가는 2파이F 기본파니까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파의 배수파를 얘기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3배 오메가 L은 3배 오메가 C분의 1과 같을 것이고, 오메가 L은 얼마예요? 9분의 1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직렬 콘덴서는, 직렬 리액터는 그 콘덴서 용량에 얼마만 있으면 됩니까? 이게 0.11이에요. 11%만 있으면 된다더라. 11%만 있으면 되는데, 자,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전제 조건에서 주파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콘덴서 용량을 2% 여유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1%의 용량만 있으면 되는데 2%의 여유를 주니까 13%의 용량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 그렇죠. 직렬 공진 조건.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겠죠. 5고조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역률 개선용 콘덴서에는 직렬 리액터가 있는데 그 직렬 리액터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더라. 자, 이해되셨죠? 자, 17번입니다. 지중선로 시설 방식 3가지.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직접 매설식이고요. 그 다음에 암거식이 있고요. 자, 3번째가 뭐가 있다? 관로식이 있다. 그러니까 직접 매설식, 암거식, 관로식.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17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자,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전선의 을종풍합 하중 중에 상정 시 전선 주위에 부착하는 빙설의 두께 및 비중은 얼마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저희가 전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선의 이제 겨울철에 을종풍합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온 계절에서의 어떤 하중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눈이 왔어. 눈이 와가지고 눈이 자 녹다가 얼어버렸습니다. 이때 빙설의 두께는 이게 몇 밀리예요? 이게 6mm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도 6mm가 되겠죠. 그때 자, 이 빙설을 가지고 있는 비중, 무게는 자, 얼마가 됩니까? 비중은 0.9이다. 이때 을종풍합파 중에서 자, 빙설의 두께가 6mm, 비중이 0.9인 자, 을종풍합파 중에서의 수직 투영 면적당 하중은 얼마예요? 372 파스칼 정도의 자, 어떤 하중의 영향을 받더라 이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 빙설의 두께는 6mm이고 비중은 0.9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18번 문제, 18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